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AI 역량검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할 취업 내비게이터 정재희입니다. AI 역량검사 이제 생소하다라는 분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진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실전과 함께 하실게요. AI 역량검사가 일단 응시를 할 때 어떤 절차로 어떤 것부터 준비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오늘 이제 팁을 다 방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두는 이제 줄이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AI 역량 검사를 이제 봐야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여러분에게 메일을 하나 보낼 거예요. 그 메일 안에는 AI 역량 검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야 하고 AI 역량 검사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하는지가 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안내 메일을 받아보실 거예요. 이게 거의 공통적이죠. 왜냐하면 AI 역량 검사를 만든 기업에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해당 기업의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메일로 보낼 겁니다. 내용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이제 PC 환경을 확인하세요. PC 환경 확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AI 이 PC 환경을 확인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응시를 할 때 응시 코드가 있어요. 응시 코드도 그 메일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응시 환경 안에서 얼굴 인식 확인되고 음성 인식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진행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부정 응시를 할까봐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이 쭉 그 역량 검사에 다 이제 진행을 하는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응시 시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응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응시를 하는 건 90분이지만 딱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다 90분에 한꺼번에 다 시험을 보는 건 역량 검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해당 날짜가 있어요. 근데 해당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 날짜 안에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이제 집중해서 90분간 하는 걸 이제 안내를 이제 드립니다. 면접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PC 환경에 대한 체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을 때 이제 우선 첫 번째 해당 사이트에 접촉을 하시는 겁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응시 코드 먼저 받았잖아요. 그 응시 코드를 입력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의 환경 점검을 응시 전 해볼 수 있어요. 환경 점검은 이제 2번 실시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응시 전에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응시해야지 검사를 시작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환경 점검을 받습니다. 근데 이 환경 점검을 받을 때 이제 필수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 점검을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게 다 갖춰져 있나? 환경 점검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키보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세 번째는 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왜 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숫자 키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AI 역량 게임을 할 때 게임에서 방향키로 옳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요거를 결정해야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방향키가 그러니까 PC상에 있는지 노트북 중에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혹은 내지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도 중요합니다. 요즘 무선 마우스도 많이 쓰시죠? 근데 유선 마우스도 많이 권해드려요. 좀 안정적이려면 유선 마우스가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만약 무선 마우스가 내가 너무 손에 있고 편하다. 그럼 무선 마우스 쓰시면 되죠. 근데 문제는 무선 마우스를 쓸 때 배터리 용량 좀 확인해 보세요. 갑자기 중간에 이 무선 마우스 배터리가 없을 때도 있고 AI 역량 게임 할 때 마우스를 좀 활용할 때가 있어요. 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게임상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 마우스 감도가 좀 떨어지면 난 지금 눌렀는데 이게 안 되네 당황스럽고 그 당황스러워하는 것들이 그대로 또 이제 평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려면 마우스도 배터리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감도도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웹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 웹캠 같은 경우에는 앞차시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하단보단 상단에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화질보다는 그 웹캠 상에서 이 각도에 따라도 내가 전 얼굴이 정면 그대로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잘 구동이 되는지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이어폰보다는 헤드셋, 이어폰은 마이크에 손이 갈 수 있어서 화면상의 얼굴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어폰이 아닌 헤드셋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체크를 꼭 받아 보셔야 돼요. 근데 사전 체크를 할 때 환경 점검을 하세요라고 할 때 환경 점검을 하면 AI 역량 검사 상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 환경 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꼭 필수적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건 구매하실 때, 전자제품 구매하실 때 이렇게 막 사용 설명서 꼼꼼히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이 나 할 줄 알아 하고 넘기는 편이세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작동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사용 설명서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선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오른쪽 상단에 환경 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유의사항들 확인하시고 PC 꼭 점검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응시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떨리니까 미루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첫날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지금 점검상 문제가 되네. 그럼 준비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막상 응시 날짜는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막 도전하시면 안 되니까 꼭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역량 검사를 하는 평가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요거는 되게 중요해서 우리가 외워야 돼! 라는 항목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문제의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왜 AI 역량 검사를 보는지, 어떤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보는지 좀 가볍게 알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AI 역량 검사는 기본적으로 그 뇌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NLP라고 하죠. 이제 뇌신경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그 말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STT라고 해서 Speech to Text라고 합니다. 요런 게 같이 접목이 돼서 말하고 있는 걸 텍스트화 만들고 텍스트화 되어 있는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얼굴 표정 같은 비언어 부분들 있죠. 혹은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로 반영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는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계속 동일하고 유사한 질문에 유사한 답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답변이 바뀌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탈도 봐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거짓말 탐지기 원리가 그렇잖아요.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맥박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막 동공이 커지거나 이런 거 보고 거짓말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감지해낸대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답변에 대한 이제 신뢰 혹은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유형인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요. 의사결정 유형, 정보 활용 유형, 집중력의 변화 패턴, 난이도 적응 패턴 등을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게임할 때 그 게임에 바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게임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가 답변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기본 소개도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답변의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순간 집중력이 좋고 빠르게 해야 되는 사람이다. 성격이 좀 빠르다. 그러면 답변의 시간은 줄어들고 생각할 시간은 줄어들고 답변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사람이 매우 신중한 사람이면 생각하는 시간을 풀로 다 쓰고 그리고 나 답변을 하겠죠. 혹은 내지는 이럴 수 있어요. 집중력이나 몰입도를 볼 수도 있는데 게임을 막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됐어 이제 빨리빨리 하자 라는 유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래도 차분히 다시 하자 끝까지 안 해도 하나하나 다시 차분히 하자라는 성격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마무리는 못해도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사결정 또는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집중력을 어떤 식으로 발휘를 하는지 몰입도가 있는지 또는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 어려워진 난이도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를 하는지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포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이 AI 역량 검사를 할 때 그 막 답변을 막 되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막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혹은 막 양쪽 벽에다가 막 컨닝 페이퍼처럼 만들어 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했느냐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AI 역량검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질문에 답을 하는 형태인 질의응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 캐릭터를 알아보는 성향 체크,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적합도 부분에 대해서 집중도나 몰입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역량 게임,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 안에서, 항목 안에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6가지의 단계예요. 첫 번째는 기본 질문, 두 번째는 성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 대처, 네 번째는 보상 선호, 다섯 번째 AI 역량 게임, 그리고 여섯 번째 심층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 질문, 상황 대처, 그리고 심층 질문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기본 질문은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건 모든 기업들 공통이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그리고 이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는 이 지원 동기 및 포부를 물어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는 거고, 상황 대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가령 예를 들면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네. 좀 난처하지만 그래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심층 질문은 우리 여러 가지 성향 분석이나 보상 선호나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 성향 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답변에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묻는 꼬리 물기 질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향 체크는 성향 분석과 보상 선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향 분석은 아마도 대다수의 기업이나 또는 이제 공기관을 준비했던 분들이 인적성을 준비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그 6가지 척도로 빠르게 자기가 생각하는 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향 분석, 그리고 보상 선호는 두 가지 대비되는 것들을 주고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사람의 성취나 도전,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 것과 두 달 뒤에 900만 원을 받는 거 어떤 걸 받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량 게임이에요. 역량 게임. 10가지의 역량 게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게 기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씩 한번 진짜 실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될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질문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소개,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이 기본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사전 환경을 체크를 받으실 거예요. 얼굴도 확인하고 이제 음성도 확인을 하고, 요것들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좀 문제가 어색하거나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휴대폰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나 여러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스스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컨설팅 할 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발이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요. 이 자기 모습을 자기가 말한 걸 다시 보는 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해요. 더더군다나 이게 자연스러워야 하거든요. 우리가 연기자도 아니고. 근데도 자연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평가에서 신뢰도 부분 혹은 자신감이 거려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선이 또 고정이 돼야 됩니다. 또는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소개,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아주 멋지게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막 읽으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스크립트를 향해서 시선이 가지 카메라에 시선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컨닝을 했다거나 혹은 내지는 불안정한 시선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거는 긴 문장 필요 없거든요. 자신 있게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별표 같은 스티커 문방구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얘기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시선이 떨어지실 거예요. 카메라 렌즈에서. 팁이에요. 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렌즈 바로 옆에다가 이 별표 스티커를 하나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 카메라를 본다라는 느낌보다는 별표를 본다라는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점 하나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아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얘기해야지 라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혼자서 얘기하다 보니까 편안한 자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테이블에 몸을 기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렌즈 화면상에 이렇게 자신의 얼굴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와서 카메라 렌즈 밖으로 내 모습이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측정해서 그것도 신뢰도 불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를 유지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자기소개라는 부분 얘기 좀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자기소개,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는 공통적으로 물어본다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다른 기업의 면접 상황에서도 꼭 물어보는 질문들이잖아요. 아주 자신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면접관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평가 요소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카메라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주요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또 어떤 목소리 톤으로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 답변의 논리성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평가가 돼요. 보통 면접에서 요거 준비하실 때 막 말 잘해야 돼 그래갖고 스크립트를 아주 장황하게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알버트 메러비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걸 평가하는 요소 중 이 보여지는 부분을 55% 두고요. 목소리를 38% 두고 이 답변의 논리성을 이제 7%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 역량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7%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밝은 얼굴로 뭐 아무렇게나 아무 단어나 대뱉는데 그냥 예쁜 목소리로 얘기하면 되나? 또 그건 아니거든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적합하다라는 결과를 기업으로 넘기면 채용 담당자, 인사 담당자들이 그 적합도의 당락을 그 다음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얘기하느냐, 어떤 내용을 얘기하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기소개를 하실 때는 일단 바로 시작하지는 않고요. 생각하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30초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90초예요. 이 90초 동안 꽉 채워서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무슨 오락 프로그램 보면 시간 안에 말 안 하면 말 안 하면 터지는 폭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처럼 막 그 시간에 막 다 맞춰서 말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90초란 시간 안에만 얘기하면 되는데 대신 또 너무 짧아도 준비한 것들을 다 전달하기 어렵겠죠. 한 60초 정도의 내용 분량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0초 정도의 이 적당한 말하기 속도로 말을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작성했을 때 A4 용지에 11포인트로 반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포인트 반절 정도. 그 정도의 내용이면 이제 60초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작성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지원자 누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 AI 역량 검사도 블라인드로 진행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대다수 많이 하는 손쉬운 방법들이 비유하는 방법들,
뭐 본인의 역량이라든가 성격을 별명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 혹은 내가 해당 지원하는 곳과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비유 같은 거는 이런 게 많겠죠. 이제 막 메타인지를 막 메타포를 써가지고,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사람입니다. 두루마리 화장지는 언제 어디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어떤 일에든 술술 잘 풀리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적극적으로 술술 풀리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이제 별명이나 이름을 풀이해서도 할 수 있겠죠. 저는 가끔 강의할 때 제 이름으로 풀어서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정제이니까 삼행시로 하게 되면 정말 재미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의 줄임말 강사 정제입니다. 뭐 이렇게도 해요. 이제 간단하게 할 때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좀 기억에 남는데 참신한데 이런 느낌이었지만, 사실 모든 대다수의 많은 구직자들이 이런 형태로 자기에 대한 소개들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근데 좀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좀 전문성이 보이는 자기에 대한 소개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제가 틀을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이번에는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 누구입니다. 라고 본인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KSA라는 구조 안에서 본인을 소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역량을 소개할 때 세 가지 구조가 있거든요. K는 놀리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S는 스킬이에요. 이제 실제로 하는 스킬들. 그리고 A는 애티튜드예요. 어떠한 마인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본 해당 이 업무 혹은 본 해당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더 잘하기 위한 이런 스킬들 혹은 이런 인턴 경험들을 갖고 있으며 이런 마음, 이런 태도의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볼 수 있는 구조예요. 예시를 한번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KSA의 구조로 자기소개하는 거를 좀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팀에 지원하는 정지희입니다. 인사말과 본인의 소개가 있죠. 그리고 뭘 내가 알고 있는지를 얘기해 줄 거예요. HRD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인적자원 관리와 학습 조직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나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이야. 를 어필하는 거예요. 인적자원 활용해서 목표 수립과 실천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널리지, 전문 지식에 관련돼서 강조를 했고요. 스킬은 HRD 업무 중 다양한 부서, 또 다양한 세대와 효과적 소통을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촉진하고 조율하는 인사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태도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와 함께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뻔하지 않게 실제 이 사람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 똑같아요. 인사하고 본인 소개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시고 A, B, A의 구조로 해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A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점, 이 업무에서 필요한 이 필수 역량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매칭시켜서 말할 수 있는 기본 필수 역량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했던 성공 경험, 성취 경험들을 한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역량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았고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라는 것들. 그리고 이 A-에서는 역량의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는데, 얘가 이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런 성과를 낸다. 이런 직원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함께 근무할 때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의 A, B, A-의 자기소개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업팀에 지원하는 정재희입니다. 첫 번째 A예요. 영업사원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역량은 사교성과 적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B죠. 방학기간 중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학 기간 중 단기 채용을 어디 기업에서 단기 채용으로 근무하며 사교성을 발휘하여 기존 방문 고객을 먼저 기억하고 취향을 묻는 서비스로 인해 그달의 사원으로 선정된 적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랑 함께 더 오랫동안 일해볼래? 라는 그런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라는 경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A-이죠. 왜 내가 지원하는 곳에 이 역량이 필요한가? 이게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 이런 사교성과 적극성으로 최고의 성과와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A, B, A-의 구조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떠오르는 항목을 그대로 이틀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만든 이후에 자연스러워야 하잖아요.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겁니다. 읽을 때도 여러분 만든 스크립트를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읽어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문단별로 좀 끊어보세요. 그리고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 강조해야 하는 곳은 조금 더 크게 자연스럽게 또 내가 끊어 읽는 곳에서는 숨쉬기를 하는 연습들을 좀 해보시고 그 정도의 스피치 훈련은 하시고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많이 있잖아요.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분의 동영상도 직접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물론 부끄럽고 손발이 오그라들겠지만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앱들도 시중에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채용과 관련돼 있는 그 채용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언더그라운드라고 해서 이런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발표한 것을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연습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이제 되실 겁니다. 오늘은 AI 역량 검사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AI 역량 검사에서의 첫 번째 단계죠. 기본 자기소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자기소개 이후에도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지원 동기 포부 그 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팁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